따뜻하게 내리쬐는 봄날이었어요. 작은 예식장에는 하얀 꽃 장식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옥 씨는 단정하게 머리를 올리고 하객석에 앉아 아들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상 위에서 턱시도를 입은 아들은 긴장된 표정 속에서도 행복해 보였죠. 그 옆에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정옥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옥 씨는 평생 모은 돈을 아들 결혼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전세로 살던 시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돈이었어요. 새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서로를 지켜야 해.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정옥 씨는 매주 손수 반찬을 싸들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깍두기, 멸치볶음, 미역국 같은 익숙한 음식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처음엔 지은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요? 라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지은은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컸습니다. 늦은 밤까지 일하다 보면 피곤이 쌓였고 시어머니의 방문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졌어요. 민수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정옥 씨는 시골 친척들을 초대해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새 식구를 반겼어요. 우리 민수 참 복받았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얻고. 친척의 말에 정옥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은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정옥 씨는 식탁을 정리하며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내 전부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며 인생의 보람을 느꼈죠.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머니 도움 없이 살아야 해요. 계속 이렇게는 안 돼요. 민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옥 씨는 그런 대화를 알지 못한 채 다음 날도 새벽부터 반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섰습니다. 고등어를 손질하던 손끝에는 여전히 온기가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오늘도 아들 집에 갈 생각으로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앞으로 어떤 상처로 돌아올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민수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장난삼아 로또를 사자고 하자 그는 마지못해 1,000원을 내밀었어요. 그저 웃고 넘길 작은 일이었죠. 하지만 일주일 뒤 그 장난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퇴근 후 편의점에서 산 로또 용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TV에서 번호가 하나씩 불릴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마지막 숫자가 맞아떨어지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우리 당첨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점점 빛났습니다. 여러 번 번호를 확인한 끝에야 그제서야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은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말씀드리면 다 간섭하실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로또 당첨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창구 직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지은은 침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18억이라는 숫자는 두 사람의 숨을 먹게 만들었어요. 이제 인생이 바뀔 것 같은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부부의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비싼 옷을 입고 출근했고 민수는 회사 근처 부동산을 기웃거리며 투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밤에는 인터넷으로 외제차와 여행지를 검색했습니다. 정옥 씨는 그런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반찬을 들고 찾아갔을 때 지은은 문을 열자마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어머니. 그녀는 예의는 지켰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TV만 바라봤죠. 평소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옥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녀는 속상했지만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은은 인터넷 창을 켰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휴양지, 수입 가전. 화면 속 반짝이는 이미지들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지만 어쩐지 웃을 수가 없었어요. 창문 밖에서 불빛이 반짝였고 그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부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출근길마다 눈에 띄는 외제차를 유심히 살폈고 결국 한 대를 계약했습니다. 새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던 날 그는 잠시 흥분에 휩싸였어요.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려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의 얼굴에는 묘한 허전함이 스쳤습니다. 지은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새 옷과 가방, 신발을 사들이며 하루하루가 들떴습니다. SNS에는 명품 쇼핑백과 호텔 뷔페 사진이 끝없이 올라왔죠. 친구들의 부러운 댓글이 이어질수록 그녀는 더 비싼 물건을 찾았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좀 아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럴 자격 있어요. 평생 열심히 살았잖아요. 정옥 씨는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주소를 바꿨다는 게 서운했지만 혹시 바쁜 탓이라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손수 만든 김치와 밑반찬을 챙겨 들고 새 주소를 찾아갔지만 문 앞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여다본 거실에는 고급 가구와 값비싼 장식품이 가득했습니다. 정옥 씨는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부부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요. 민수는 그렇게 변명했죠. 정옥 씨는 혼자 차례상을 차리며 한참 동안 빈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히 퍼지는 동안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한편 지은은 친구들과 파리로 가자. 명품 본고장에서 쇼핑 한번 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들뜬 아이처럼 가벼웠습니다. 민수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며 얼굴이 굳어갔어요. 퇴근길 민수는 차 안에서 혼잣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던 삶일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옥 씨였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에 밥 한 끼 하자.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옥 씨는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새 옷 대신 평소처럼 단정한 외투를 걸치고 손에는 반찬이 담긴 보자기를 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지은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연락이라도 주시지요. 말은 정중했지만 표정은 불편했습니다. 정옥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지은은 냉장고가 꽉 차 있어서요. 라며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옥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은이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복도에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정옥 씨는 천천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깊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옥 씨는 아들 부부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만난 민수의 직장 동료가 말했죠. 민수 씨 요즘 대단하던데요. 로또 맞았다면서요? 순간 정옥 씨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흔들렸습니다. 귓가에서 누군가 장난처럼 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무겁게 울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온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아껴주던 아이가 자신에게 그런 큰일을 숨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잘못 들은 걸까?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옥 씨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할 말이 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떨렸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민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과 국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로또 맞았다는 거 사실이냐? 정옥 씨의 말이 떨어지자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때 방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짧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죠. 저희 인생이에요. 이제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정옥 씨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흘렀습니다. 정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그녀는 한참 동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였고 발밑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다 끝이구나. 며칠 뒤 정옥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차분한 얼굴로 앉아 유언장과 증여 포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제 재산은 모두 기부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평생 붙잡고 있던 미련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방 안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안에 젊은 민수와 지은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그 사진을 천천히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사랑을 내려놓고 자신을 지키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무렵 민수와 지은의 삶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친구의 권유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어요. 요즘 이 지역 오르면 2배는 확실해. 그 말에 혹한 그녀는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하락했고 계약금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던 지은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수 역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최근 실적 부진으로 상사에게 불려가 심한 질책을 받았죠. 집안 문제는 회사에 가져오지 마라. 그 한마디가 깊이 꽂혔습니다.
그는 밤늦게 퇴근하며 자동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점점 멀어질수록 마음속 불안은 커졌습니다. 며칠 뒤 카드 명세서가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부부는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 투자를 막았어야지. 그럼 당신은 왜 로또 당첨금을 관리도 못했어?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식탁 위에는 깨진 접시와 흩어진 서류만 남았습니다. 결국 명품 가방과 시계를 중고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나 좀 도와줘. 수화기 너머로 조용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정옥 씨는 한참 뒤에야 짧게 대답했죠. 이제 너희 일은 너희가 해결해야지. 그 말은 단호했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부부는 어머니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붙은 안내문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 주소는 더 이상 거주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옥 씨요? 재산 다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고아원에 기부했다던데? 그 말을 들은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는 힘없이 벽에 기대어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우릴 버리신 거구나. 그날 밤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냉장고에는 마실 물밖에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번쩍였지만 그들의 방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말에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의 공기는 도시와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새소리, 논바닥 위로 피어오르는 안개, 그리고 사람들의 느린 걸음. 정옥 씨는 낡은 집을 임대해 작은 방 하나를 꾸렸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시계 하나와 손때 묻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민수 부부의 소식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찾아야 했죠. 며칠 뒤 정옥 씨는 근처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잠시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오래된 상처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또 오실 거죠? 아이의 말에 정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고아원에 음식을 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미역국, 오후에는 김치전, 어떤 날엔 조용히 장난감을 닦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으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원장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가족 같아요, 선생님. 정옥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카페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로또 1등 당첨 부부, 사치와 투자 실패로 전 재산 잃어. 화면에는 낯익은 얼굴이 희미하게 스쳐갔습니다. 민수와 지은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정옥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신문을 덮고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아원에서는 작은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초를 불며 소원을 빌었고 정옥 씨는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 위 초가 꺼질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오래된 불안이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미움도 후회도 자리할 틈이 없었어요.
도시에서는 민수가 일용직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친구들의 연락을 피하며 혼자 지내고 있었죠. 그러나 정옥 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끝에서 스스로 배우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그녀는 작은 등불 아래에서 손편지를 썼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 그 미움 속에서도 배우는 게 있을 테니까.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논두렁 위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요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과 함께 밭으로 나가고 저녁이면 그들에게 예시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정할머니라 불렀습니다. 정옥 씨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이제야 조금 편안하네요. 세월이 흘러 몇 년이 지났습니다. 고아원의 벚꽃나무는 다시 꽃을 피웠고 아이들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정옥 씨의 머리는 더 휘어졌지만 표정은 한결 온화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그녀는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에는 낡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그를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정옥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벚꽃이 흩날리며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레 다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릴 때 어머니랑 찍은 사진이에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옥 씨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봉투를 다시 그의 품에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건 내가 가지고 있거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매주 고아원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멀찍이 떨어져 지켜보기만 했지만 점차 일을 돕기 시작했죠. 아이들과 놀아주고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아이들은 저분 누구예요? 라고 물었고 정옥 씨는 늘 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지요. 어느 날 지은이 소식을 듣고 고아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수수한 옷차림에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붙잡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고아원 마당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옥 씨가 다가와 물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고생 많았죠.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민수는 그 한 문장에 모든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고아원 숙소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시는 자신을 속이지 말거라. 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그는 그 글을 읽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꽃잎들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을 살며시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공기는 서늘했고 고아원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옥 씨는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 자주 기침을 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죠. 말기입니다. 오래 버티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가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손끝의 떨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유언장을 꺼내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고아원 명의로 남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녀는 펜을 들고 마지막 서명을 마쳤습니다. 문서 위에 찍힌 도장은 또박또박했지만 손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고아원 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밤새 비를 맞으며 달려왔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옥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민수는 손을 꼭 잡은 채 말했다죠. 엄마, 나야 민수야. 짧은 숨소리 끝에 정옥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숨은 고요히 멎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고아원 아이들과 직원들, 그리고 민수와 지은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작은 예배당 안에는 국화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민수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큰 마음으로 살았는지.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후 고아원 한쪽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옥 도서관. 그녀의 이름으로 지어진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와 책을 펼쳤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평온한 세상이 바로 눈앞에 있었죠. 지은은 고아원 뒷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옥 씨가 남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돈보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잃으면 다시는 얻을 수 없단다. 글씨는 힘이 없었지만 그 안의 온기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